여러분, 이번 5월 1일에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혹시 60년 동안 끈끈하게 이어져 온 중동의 절대 권력, 석유 카르텔 오펙의 심장부에 어떻게 거대한 금이 가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주유소의 기름값이 몇십 원 오르고 내리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부의 흐름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하고 결정적인 역사적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피를 나눈 형제국 아랍에미리트, 즉 UAE의 충격적인 오펙 탈퇴 선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60년 우정을 산산조각 냈을까요?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돈과 피말리는 기회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셰일 혁명과 트럼프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정치적 움직임도 움직이고 있죠. 이제 세계 유가를 결정짓는 거대한 권력의 축은 더 이상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에 머물지 않아요. 그 권력은 이제 미국의 에너지 심장부인 휴스턴과 최첨단 인프라로 무장한 UAE의 아부다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권력의 대이동은 새로운 부의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게 될까요? 그리고 변동성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비밀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200조 원의 투자와 50조 원의 한숨이 만들어낸 중동 권력의 지각 변동, 그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돈 문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967년부터 무려 60년 가까이 오펙의 핵심 멤버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과감한 베팅을 시작했어요. 원유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추시설부터 첨단 정제 공장, 거대한 송유관과 항만 인프라까지 싹 다 새로 짓거나 대대적인 확장을 한 거죠. 여기에 들어간 돈만 무려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은 덕분에 아랍에미리트는 하루에 4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뿜어낼 수 있는 엄청난 체력을 갖추게 되었고 2030년까지는 510만 배럴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청사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오펙의 생산 쿼터제라는 족쇄에 발목이 단단히 잡혀버린 거죠. 아랍에미리트는 하루에 400만 배럴을 거뜬히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오펙에서 할당해준 생산량은 고작 320만 배럴에 불과했어요. 쉽게 말해 200조 원을 들여 지어놓은 삐까뻔쩍한 시설의 4분의 1, 즉 25%가 매일매일 아무 일도 못한 채 멈춰 서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매일 100만 배럴을 팔지 못하니 하루에만 약 1억 달러, 우리 돈 1,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5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었던 셈이죠.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 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춰놨는데 사우디가 정해놓은 룰 때문에 공장을 돌리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억울한 50조 원의 영수증이 60년 맹방이었던 두 나라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날카로운 도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끈끈했던 60년 형제 관계가 어떻게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씁쓸한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사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관계는 단순한 이웃나라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간을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지금처럼 고층 빌딩이 즐비한 국가가 아니라 영국의 보호를 받던 7개 부족 연합에 불과했어요. 1968년 영국이 철수하면서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기자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통치자들이 모여 뭉치기로 결의하죠. 이때 이제 막 걸음마를 때려던 아랍에미리트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나라가 바로 큰형님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사우디 왕가는 건국 초기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이후 1979년 이란 혁명이나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같은 중동의 피바람 속에서도 두 나라는 똘똘 뭉쳐서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말 그대로 피를 나눈 석유 형제이자 최고의 맹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뜨거운 형제에도 세월이 흐르고 권력의 세대가 교체되면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해요. 2010년대 들어서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이른바 MBG가 외교 노선을 확 틀어버리거든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심지어 금기시되던 이스라엘과도 손을 잡는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버립니다. 반면에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MBS는 이슬람 성지 수호자라는 강고한 정통성이 있었기에 이스라엘과의 공식 수교를 단호히 거부했죠. 이렇게 걷고자 하는 정치적인 길이 달라지다 보니 두 리더는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불신이 쌓여가던 2021년 7월 아랍에미리트가 원유를 더 캐게 해달라고 거세게 요구하면서
오펙 플러스 협상이 엎어질 뻔한 아찔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사우디가 한 발 양보하면서 간신히 갈등이 봉합되긴 했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생산 능력이 400만 배럴을 훌쩍 넘겨버리면서 그 얄팍한 타협안은 금세 한계를 드러내고 말죠.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2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사우디 공군이 예멘 남부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던 동맹 세력의 무기 보급 수송 트럭을 폭격해버린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왕실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한 오폭이나 실수가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노골적인 군사 도발이자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968년 사막 한가운데서 두 손을 맞잡으며 시작되었던 60년 혈맹이 예멘의 흙먼지 속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린 순간이었죠. 믿었던 형의 배신, 아랍에미리트는 이때부터 홀로 서기를 위한 아주 비밀스러운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예멘 폭격 사건은 아랍에미리트에게 오펙이라는 울타리를 부수고 나갈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고 그들은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예멘 폭격 보고를 받은 직후부터 약 4개월 동안 사우디의 눈을 완벽하게 속인 채 은밀한 움직임을 이어갔어요. 그들이 손을 내민 상대는 다름 아닌 사우디의 최대 석유 라이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고위급 인사들은 미국의 심장부인 백악관, 그리고 셰일 오일의 본거지인 텍사스를 비밀리에 오가며 거대한 판을 새로 짜기 시작했죠. 이 만남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운명적인 조우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어떻게든 사우디가 쥐고 있는 오펙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1,500억 달러짜리 첨단 시설을 풀 가동하고 싶었고 미국은 눈엣 가시 같은 오펙의 가격 결정권을 흔들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확실하게 쥐고 싶었으니까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외교의 오랜 격언이 중동의 사막과 텍사스의 유전 사이에서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든든한 셰일 자본과 정치적 뒷배를 약속받고 나서야 60년간 굳게 닫혀있던 오펙의 문을 걷어차고 세상 밖으로 나올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퇴가 아니라 사우디가 60년 동안 쌓아 올린 검은 황금의 제국에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날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까지 갈라서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경제 구조의 차이를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똑같이 석유를 팔아서 부를 축적해왔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나라 살림이 적잖하지 않고 굴러가기 위한 적정 기름값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균형재정 유가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숫자에서 두 나라의 좁혀질 수 없는 동상이몽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갑 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우디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는 현재 비전 2030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하와를 걸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오시티처럼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사막 한가운데 짓기 위해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현금이 끊임없이 수혈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는 국제 유가가 최소 배럴당 90달러 이상은 유지되어야만 나라 재정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유량을 꽉 틀어쥐어서라도 무조건 고가를 유지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려한 두바이의 야경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미 오래전부터 무역, 관광, 글로벌 금융, 물류의 허브로 국가 경제 체질을 아주 성공적으로 바꿔놨습니다. 비석유 부문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아랍에미리트의 균형 재정 유가는 배럴당 50달러대만 되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합니다. 기름값이 폭락해도 나라 경제가 치명상을 입지 않는다는 강력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오펙의 정책이 답답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 수밖에요. 200조 원이나 쏟아부어 최첨단 생산 인프라를 다 지어놨는데 사우디 눈치를 보며 억지로 유가를 90달러에 맞추려다 매년 50조 원씩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기름값이 60달러, 70달러로 좀 떨어지더라도 시설을 100% 풀가동해서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쫙 쓸어담는 게 압도적으로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선 겁니다. 비싸게 조금 팔아서 당장의 자금을 막으려는 사우디와 가격이 낮아져도 왕창 팔아서 시장을 장악하려는 아랍에미리트. 이 좁혀질 수 없는 계산서의 차이가 결국 60년 카르텔을 산산조각 낸 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미국은 오펙이라는 카르텔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거대한 셰일 혁명을 일으키며 막대한 양의 원유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오펙이 마음대로 기름값을 쥐락펴락하던 시대에 이미 강력한 제동이 걸린 상태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오펙의 힘을 쫙 빼놓고 자국의 에너지 기업들을 밀어주는 것이 곧 강력한 국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텍사스는 막대한 정치 자금과 든든한 표밭이 몰려있는 곳이잖아요. 미국 정치권 입장에서도 자국 셰일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매출을 늘려가는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의 타이밍과 이해관계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0조 원을 들인 첨단 시설을 100% 풀가동하기 위해 사우디 중심의 오펙 체제를 박살낼 거대한 뒷배가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해서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시장에 추가로 쏟아내주길 바랐죠. 그렇게 되면 사우디의 가격 결정권은 자연스럽게 치명상을 입고 무너질 테니까요. 결국 아부다비와 워싱턴 그리고 휴스턴을 오가는 은밀한 밀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동맹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스킨십이 아니에요.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6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유가 결정권이라는 거대한 왕관이 이제 미국의 셰일 자본과 아랍에미리트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부의 권력이 이동하는 새로운 유가 질서의 방아쇠가 마침내 당겨진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 은밀하게 판을 짜며 탈퇴 타이밍을 재고 있던 와중에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 중동을 덮쳤습니다. 바로 지난달이었죠. 2026년 3월 미국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세계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사실상 오펙이라는 카르텔의 심장에 완벽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해협이 막히자 당장 오펙 회원국들의 절반 이상이 배에 기름을 제대로 싣지 못하게 되었고 나라마다 산유량이 그야말로 널뛰기를 시작했거든요. 다 같이 생산량을 조절해서 유가를 통제하자는 오펙에 굳건했던 약속은 한순간에 종잇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카르텔이 자랑하던 가격 통제력이 허망하게 상실되는 순간이었죠.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탈퇴 명분은 없었을 겁니다. 회원국들이 각자 도생하며 카르텔이 제 기능을 완벽하게 상실한 마당에 굳이 사우디의 눈치를 보며 200조 원짜리 최첨단 시설을 계속 놀려둘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거니까요. 오펙이 무너진 이상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겠다. 우리가 캐낼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롭게 팔겠다는 굳은 결심을 마침내 행동으로 옮길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랍에미리트는 전 세계를 향해 오펙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1967년 가입 이후 6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우디와의 기나긴 동거에 마침표를 찍은 거죠. 이 선언은 단순한 회원국 하나의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에 목줄을 쥐고 있던 중동의 낡은 질서가 붕괴하고 세계 경제가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동성의 시대로 강제 진입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탈퇴를 공식 발표하자마자 마치 이 순간만을 숨죽여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이 무대 위로 화려하게 등판합니다.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탈퇴 발표가 나고 불과 3시간 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청해왔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올립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계산이 깔린 정치적 메시지였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 중 하나가 바로 텍사스 휴스턴에 몰려있는 거대한 셰일 오일 기업들입니다. 이 셰일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아야 트럼프의 정치 자금도 든든해지고 텍사스의 표밭도 굳건해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쥐고 흔들던 오펙의 힘을 완전히 빼놓고 자신들이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쥐는 것이 곧 최고의 국익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나가서 하루 100만 배럴에 묶여있던 기름을 시장에 시원하게 풀어버리면 사우디의 가격 통제력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트럼프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이슈를 절묘하게 흔들면서 사우디가 감히 가격 전쟁으로 보복할 틈조차 원천 봉쇄해버린 거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도 글로벌가의 결정권도 더 이상 사우디의 것이 아니다. 그 막강한 권력은 이제 미국과 우리의 동맹이 쥐고 있다라고 말이죠.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 경제의 심장박동을 조절했던 사우디 중심의 거대한 카르텔이 무너지고 미국의 에너지 심장인 휴스턴과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세계 유가가 결정되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 이른바 신에너지 패권 시대의 막이 화려하게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중동의 지각 변동이 당장 우리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펙 카르텔의 붕괴는 유가가 일정하게 유지되던 평화로운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앞으로는 매일매일 기름값이 널뛰는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리는 당장 쓰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죠. 그중 30% 이상이 사우디, 약 12%가 아랍에미리트 물량입니다. 이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니 우리 원유 공급망에도 당장 비상이 걸린 건데요. 국내 정유사들의 셈법도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대주주인 S-오일은 우디 노선을 그대로 탈 수밖에 없지만 SK이노베이션이나 HD현대오일뱅크 같은 기업들은 발빠르게 미국 셰일이나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수입 다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각 정유주들의 마진과 주가가 이 공급망에 따라 엄청난 희비쌍곡선을 그리게 될 거란 얘기죠. 다행스러운 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사이에서 균형을 잡던 양다리 외교를 넘어서 이제는 미국 셰일 원유 도입 비중을 대폭 늘리는 이른바 세다리 외교로 생존 전략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최근 정부가 발빠르게 뛰어다니며 3개월치 비축유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워낙 원유를 많이 사주는 VVIP 고객이다 보니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모두 한국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추가 물량까지 제한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968년 사막에서의 악수로 시작된 60년 동맹의 붕괴. 이제 세계가를 결정하는 패권은 미국의 셰일 자본과 아랍에미리트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가스비와 에너지 비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거대한 매크로의 격변기 속에서 변동성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 새로운 질서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과 투자 기회를 한 발 앞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확실한 돈 버는 알고리즘을 장착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